상하이의 미들로드. 한때 이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걷고 가게 앞에는 항상 줄이 들어서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 거리를 찍은 영상들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평일 낮인데도 거리가 한산하고 텅 빈 상가들이 눈에 띄고 지하철 칸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훨씬 더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식 인구는 14억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라는 수식어가 수십 년째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며 전 세계 경제 분석의 출발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숫자라면요. 그리고 실제 인구가 14억이 아니라 5억에 불과하다면 먼저 수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0년 중국의 인구는 약 5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공식적으로 12억 7천만 명이 되었죠. 불과 5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2배 반으로 늘어나려면 수학적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4, 5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문화 대혁명이 사회를 뒤흔들었으며 그 이후에는 30년 넘게 한 자녀 정책이 강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여성 한 명이 평균 5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1.7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계산하면 2020년 중국의 실제 인구는 약 7억에서 9억 명 수준이 나옵니다. 14억이 아니라요. 인도와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1990년에 인도 인구는 약 9억 명, 중국은 약 11억 명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불과 2억 명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30년 동안 인도의 출산율은 중국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중국이 인도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인도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훨씬 더 앞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거짓 숫자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중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출생증명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방접종 기록이나 취학 아동수를 기반으로 인구를 파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비와 복지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학생 수를 부풀려 보고할 강력한 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국의 취약 연령 아동은 2억 6천만 명이었지만 같은 시기 예방접종 기록에 포착된 아이는 단 1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2억 6천만 명 중 2억 6천만 명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8년 결핵 예방접종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실제 출생아 수가 공식 통계보다 500만 명 이상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지 않은 아이를 서류에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2013년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부가 전국에 50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인구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13억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려 3억 5천만 개의 가짜 신분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허구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망자의 신분증이나 중복 등록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라진 신분증만 3억 5천만 개라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내용은 공안부 공식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숫자를 부풀렸을까요? 인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인구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직결되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며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14억 명의 소비시장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세계 최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지정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만약 실제 인구가 5억이라면 중국의 GDP도 시장 규모도 군소적 위상도 전부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루이스 마르티네스 교수는 야간 위성사진의 빛 밝기와 전력 소비량을 분석해 중국의 실제 경제 규모가 공식 발표치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전력 수요도 줄고 야간에 빛나는 불빛도 줄어듭니다.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이 모든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2022년 말 중국이 갑작스럽게 봉쇄를 해제하자 전국의 화장장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화장로가 밤낮 없이 가동되었고 번호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화장장 직원은 평소보다 8에서 10배 많은 시신을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민정부는 2020년부터 연간 화장 건수 통계를 갑자기 공개 중단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공개를 멈췄을까요? 또한 2022년에는 해커가 상하이 공안국 데이터베이스를 털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약 9억 7천만 명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14억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국 경찰 시스템이 국가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소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소금 생산량은 연평균 6,60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5,800만 톤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4,900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약 25% 감소한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먹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덜 먹지도 않습니다. 소금 소비가 25%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금을 소비할 사람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공장 생산 차질로 설명하기에는 내수 수입량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가짜로 판명된 신분증 3억 5천만 개, 예방접종 기록과 맞지 않는 아동 통계,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출산율 계산, 유출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9억 7천만 명, 팬데믹 전후로 25% 감소한 소금 생산량, 밤낮 없이 돌아가는 화장로와 사라진 화장 통계, 그리고 텅 빈 상하이의 거리대. 물론 이 모든 증거가 중국 인구가 정확히 5억이라는 결론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억이라는 숫자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이프셴 교수는 공식 데이터만으로도 중국 인구가 공식 발표치보다 최소 1억 3천만 명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의 충격, 수십 년간 누적된 통계 조작, 그리고 한 자녀 정책의 실제 영향까지 더하면 실제 인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하이의 텅 빈 거리로 돌아가 봅시다. 어쩌면 그 거리가 비어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4억이라는 숫자는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 숫자가 흔들리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도 흔들립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인구 통계 하나가 사실은 지정학과 경제와 역사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것들 속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